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건강보험료는 8% 이상 인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1%예요, 거의. 1%.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그냥 9%가 되는 시점에 올 거라는 거죠.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민영실손보험까지 하면 부담이 없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1년에 450번 병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의료보험 해주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건보료도 또 올라요. 네, 맞아요. 몰랐죠, 이게 이미. 7.19%, 지금 7.09%였죠. 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건강보험료는 8% 이상 인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법에요. 건강보험료는 8%가 맥스다. 음. 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음. 아, 근데 건강보험료는 8% 이상 안 내겠구나. 아무리 올려도. 그랬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현재 그래서 7.19이기 때문에 네. 8%까지 올릴 겁니다, 앞으로. 네. 근데 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1%예요, 거의.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그냥 9%가 되는 시점에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연금 13%. 요건 어찌됐든 뭐 내가 나이 63세면 받는다고 네. 치는 내비두더라도 의료보험료 이거는 내는 사람이 병원에 안 가면 그냥 세금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솔직하게 메디컬 텍스로 받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만 메디컬 인슈런스에서 뭐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병원 안 가는 사람은 그냥 세금이에요. 네. 9%. 9%. 그럼 21%죠. 네. 그 다음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 평균적으로는 한 10% 냅니다. 아, 10%네요? 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지만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연봉이 한 7, 8천 되시는 분들이 네. 한 10%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 30%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소득의 30%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뛰어간다. 네. 평소에 잘 안 내던 걸 점점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수가 점점 위축되지 않겠냐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데 소득이 뭐 소비가 좋아지겠어요? 이 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걷는 거를 잘 써주면 네. 잘 국가가 돈을 걷어서 네. 그거를 여러 가지 또 사회가 돌아갈 수 잘 써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돈을 잘 걷어서 잘 못 쓰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그래도 세금 갖고 뭐 어떤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거 좋은데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의료보험료는 그냥 국가에서 잘 쓰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무조건 병원에만 돈 들어가요. 왜 병원에 주겠어요? 그냥 병원이 이뻐서 주겠어요? 환자가 많이 오니까 주죠. 환자가 왜 많이 올까요? 네.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실손보험, 민영 실손보험까지 하면 부담이 없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1년에 450번 병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의료보험 해주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도 뭐 보험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런 느낌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가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네. 것에 하나의 관점이 있고 네.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번다. 그렇게 하니까 환자가 늘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죠. 자, 전체 지급하는 의료보험료가 작년에 200조가 넘었을 거야 아마. 네네네. 어쨌든 총액이. 네네네. 의사들 월급을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의사가 갖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걸 다 그러니까 갖습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돈을 벌면. 네. 뭐 제가 뭐 조그마한 개인병을 하는데 네. 저는 뭐 내 근무를 내가 자가로 샀으니까 지금 이자 내는 건 있죠. 뭐 부채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임대예요. 네. 임대료 내야죠. 급여 줘야죠. 세금 내야죠. 그러고 나면 의사가 받는 건 사실 네트로 받는 거요. 나 개업하는 회사를 보통 한 자기 그로스에 잘 되는 병원은 그로스에 한 15% 정도, 10% 15%가 저거예요. 근데 그게 퇴직금 같은 것도 하나도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네. 내 스스로 내가 퇴직금까지 본다고 치면 10% 정도가 네트 인컴이에요. 그로스에. 근데 왜 자꾸 의사가 되려고 하지 다들?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녀한테 의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공부 잘하는 내 딸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연금은 올라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용하고 합치면 9%까지 올라갈 건데 네. 이렇게 이렇게 낭비하는 그 의료를 쇼핑하는 사람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저기 보험 차원에서? 지금 그 민영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도 금액이나 한도 횟수 제한을 두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게 뭐냐면 과거에 가입했던 실손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현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거 진짜 자부담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저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병원 가도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현재 해서 병원 일부러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갈 시간도 없고. 안 가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도수치료를 받더라고요. 아까워서 받는 거예요, 그거. 마사지 받으러.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이제 봤거든요. 도수치료라는 걸 이렇게 받는 거구나. 받아보니까 어때요? 네, 받아 보니까 아니 매일 받는데
매일 받는데 매일 이제 보험금이 청구가 되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그냥 매일 가라. 그러니까 뭐 안마 받는 기분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당장에 좀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더라고 보니까.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자, 그것까지 젊은 사람들이 빼빠지게 번 돈을 9% 뜯어가서 그것까지 보험해줘야 되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요. 아이고.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네. 어떤 규제도 않고 저는 실손보험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손보험이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으로 해서 나는 이 보험을 들어서 내 마음대로 병원을 이용하겠다. 네. 라고 하면 그렇다는 청구는 전부 그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야지 왜 공적으로 공공보험에서 그걸 보전해주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짜투리 돈을 또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사람들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간다. 저는 실손보험료는 얼마든지 올라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공공보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의료비에서 80% 90%는 공보험이 나가고 10% 짜투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10% 20% 왜 그 자부담을 뒀냐 그러면 야 웬만히 아픈 거는 참아봐서 이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그 견제 장치였어요. 보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결국은 실손보험이 그 국가의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보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네. 완전히 파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면 네. 받는 총액이 예를 들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0원이라고 쳐요. 8,000원은 국가보험이 나가요. 그 2,000원까지 부담을 안 지우니까 그럼 가지 뭐 어차피 보험료도 냈는데 지구도 탄데 그 2,000원만 부담을 지운다 그래도 안 갈 텐데. 안 가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자부담이라는 게. 네. 영국이나 이런 데서 메디컬 택시 내는 날에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감기 걸려가면 뭐라 그래요? 저기 오렌지 주스 좀 마시고 레몬차 드시고 네. 열 많이 나면 아스피린이나 드시든지요. 그렇죠. 그럼 그냥 가라 그래요. 음. 왜? 그 돈을 다 국가가 내야 되거든. 영국에서는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죠. 우리는 이 환자가 오면 내가 돈을 벌어요. 네. 구조가. 그리고 나는 돈 하나도 안 내. 저는 그래서 보험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부 그거 다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연금은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또. 예, 그 연금으로도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의료비 계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잘 준비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연금을 500만 원씩 받는다. 사실 실손보험 없어도 돼요. 그렇죠. 네, 의료비 충분히 다 감당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저 보험 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 중심의 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더 가입하고 더 가입하고 더 가입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험을 좀 과다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죽하면 보험 클리닉이라는 게 나오던데. 보험 클리닉도 보험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보험을 더 가입시키는 또 내용 보니까 또 그래요. 또 그런 또 있더라고요.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 들어서 가장 적은 투자로 딱 보장받을 수 있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국가가 의료비 계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비 계좌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그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IRP라는 계좌가 있거든요. 이 IRP를 의료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불입을 해가지고 돈을 쌓아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병 치료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를 쓰게 되면 그거를 절세하는 그대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전액을 다 인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제도를 알고 있는 금융회사도 없고. 아, 금융회사도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 가가지고 나 이거 의료비 계좌로 쓰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증권사나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급하지 않은 것인지 국가가 그걸 강조하지도 않고. 아니 실손보험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왜 그건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법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세요라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의료비 계좌 법이 있다고 이제까지 네. 우리 좀 알려주세요. 네. 내가 그거를 증권회사 직원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가르쳐야 돼요? 그 아니 IRP 계좌 있는 분이. 이 IRP 계좌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IRP 계좌에 통장에 지금 5천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내가 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뺐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내가 지금 치료비가 필요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뺐어야 된다. 네. 가가지고 이 1,000만 원 뺐을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냐면
뭐 50만 원 뺏으셔야지 1000만 원 뺏으시게 되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음흠. 안 됩니다. 네. 얘기하는데 의료비 계좌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의료비 계좌로 쓰게 네. 해달라. 네. IRP 가입자가 증권회사에 가서 요 액수는 의료비 계좌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하면 돼요. 그러면 의료비 계좌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의료비 계좌 지정 절차가 있어요. 예. 예. 뭐 몇 개 사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사인한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그럼 어떻게 네, 내가 써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법에 있는데 법을 들이대면 그제 가서야 이런 게 있었네요. 저희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만들어져 있어요. 네. 서류가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다 몰라요. 그게 항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시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걸 보험회사들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험회사들이. 왜냐면 어차피 의료비라는 것이 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만 팔지 말고 건강보험 이런 거 팔지 말고 의료비 계좌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도 연금저축 계좌가 있거든요. IRP가 다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보험사의 IRP 계좌를 트시면 이걸 나중에 의료비를 쓸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그 세금 절세도 하고. 절세도 됩니다. 날라가지도 않습니다. 남으면 다 상속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 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2026년이) 됐는데 건강보험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오르는데 2030하고 5060은 완전히 그 수혜 계층이 달라요. 네.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2030과 5060 각각의 세대에게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네. 5060 분들이 젊은 2030을 생각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네. 고민한다면 딱 한마디 하나 소비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5060, 6070이 해야 될 일은 돈 쓰는 거네. 돈 쓰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그럼요. 외국 나가지 말고. 네, 국내에서 국내에서. 써주셔야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자산이 계속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60, 6070이 돈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걸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요. 그러면 그렇죠.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렇죠. 돈이 집에 묶여버리고요. 그 돈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돈으로 집을 사면 그 돈이 집이 어디로 가냐면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세금만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네. 실제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자산도 문제가 생기고 국가 경제도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갖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살고 그렇죠. 기업이 살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럼 2030이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을 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겠죠. 이게 좀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먹었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았으면 써야 돼요. 됩니다. 우리 원장님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진단하자면 대한민국에 걸려 있는 질병이 있어요 지금. 변비인가요? 변비. 아. 먹었는데 싸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어머니를 설득을 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주택연금을 아. 드시겠다고 갔더니 오. 안 된대요. 집값이 비싸서. 이거 비싸지 않았을 땐 됐는데 올랐더라고. 안 된대요. 하나은행에 가시면 민영주택연금이 시행됐습니다. 하나은행 가면 돼요? 네. 아, 유튜브 좋다. 하나은행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은행. 하나은행에 그 민영주택연금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액수에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되지 않고요. 그 이상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안 되시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만 해요. 괜찮네. 다만 연금액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아요. 왜냐면 여기는 1억당 뭐 30만 원 준다면 여기는 1억당 뭐 한 20몇만 원 주는 거죠. 이자는요? 영목이지 이자는요? 이자율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주택담보대출 비슷비슷합니다. 어. 근데 그걸 평생 지급하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오, 좋네. 네,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만든 데는 하나생명이에요. 아. 보험사에서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보험 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생명에서 만든 상품을 은행에서 아, 그 저기 뭐라 그러지? 방카슈랑스 그런 은행에서 곳인데. 파는 거구나. 네네네. 아.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없어졌어요. 2030과 5060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일단 시원하게 변을 좀 보셔야 되는구나. 변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써야 이제 되는구나. 싸주셔야지 해결되는 것이고요. 네. 2030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2030. 네. 2030들이 지금 이제 자산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소득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5060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왔나? 그들이 지금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나를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2030에게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리자면 저는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자산관리 키워드가 뭐냐면 네 글자. 자동이체. 내 통장에 쓸 돈을 줄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줄이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전부 다 자동이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5060들이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전부 급에서 자동으로 뛰어갔습니다. 급여에서 강제로 뗐죠. 뛰어갔죠. 네. 그다음에 적금 드시는 분들 한 달에 그 뭐 자동으로 떼갔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2030들 투자 패턴을 보면 자동이체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시장을 판단해서 아. 그때 가서 살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고 수시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못 하는구나.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서 바이 앤 홀드 사서 장기적으로 묻어뒀으면 돈이 되는 것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해야 되죠. 예, 공부해서 됐으면 투자를 공부한 애들이 더 많이 돈을 벌었겠지만 사실 매일같이 투자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저도 제가 연금 전문가지만 제가 투자 방송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고 있고 매일같이 주가를 보고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죠? 예. 제가- 직업 활동을 하는 거지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누가 물어봐요. 연금 박사님은 투자 많이 하시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 그죠?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이 와중에서도 매일같이 보고 있다 보니 저도 인간일지라 사고 파는 거. 사고 팔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나가고 계시죠. 아들이 시킨 대로 해. 장기로 하셨구나. 그죠? 아들이 계속 장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수익률 100% 넘었습니다. 그렇겠지. 100% 넘었겠지. 지금 네. 뭐 그 몇만 전자가 10몇만 전자가 우리 어머니 뭐 했냐? 그냥 사람 대로 산 거야. 응.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 우리 젊은 2030들이 만약에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바이 앤 홀드. 그러면 그냥 자동이체 걸어서 잊어버려라. 그 전문 친구 IRP 해놓으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떤 펀드는 좋아요. 우량한 펀드를 사서 내가 그거를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투자 공부할 시간에 내가 내 일을 해서 맞아요.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거고요. 그 돈은 내 실력으로 벌어야지 투자 자산으로 버는 건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하면서 내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맨날 투자 시장만 보고 있으면 일도 잘리고 투자 수익도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요거 짤방으로 꼭 만들어 갖고 좀 이렇게 여러 개 좀 올려주세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는 5060이니까 쓰는 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변비에 걸리지 마시고 네.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하나은행으로 모시고 가서 연금 주택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네. 좀 적게 받더라도 자산을 좀 쓰고 가시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국민연금 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뭐 이런 얘기 어두운 얘기를 시작했지만 삶의 지혜는 맨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정말 5060이나 2030에게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들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2026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